참, 또 지각이야. 전 맨날 지각이죠. 맨날 지각하면서 직원들한테 빨리 오라고 할 수 없죠. 이거 뭐야, 왜 가운데다 이렇게 세웠어? 아, 눈치 진짜. 저기다 세우면은 문콕할 가능성이 엄청 높죠. 굉장히 걱정되네. 열면 딱 치기만 해봐라. 로그. 네, 오늘 타는 차는 레이입니다. 레이 EV. 코드를 꽂는 곳이 앞에 있죠. 너무 앞에 있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코나처럼 옆에 있어도 이상해요. 팬더에 있으면 좋은데 팬더에 있으면 케이블이 안 닿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는 게 제일 좋은 위치라고 생각되는데, 급속 충전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완속 충전이라도 해주지. 완속 충전이라는 건 뭐예요? 220V거든요 220V 완속 충전이면 우리가 멀티탭 같은 거 쓰잖아. 멀티탭 케이블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 앞으로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자, 아무튼 무식한 생각입니다. 네, 무식한 생각이에요. 자동차 개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여러가지 신경을 썼겠어요. 하지만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무식하게 바라보면 그랬으면 좋겠다. 뒤에서 충전할 수 있으면 주차할 때도 편하고 충전할 때도 편하고 얼마나 편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네, 뭐라 그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다도 놓을 수 있어요. 여기도 밑에도 포켓이 있죠. 게다가 조수석에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요 위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놓을 수 있지. 저는 주로 여기 놓습니다만, 여기다 놓으면 좋은 점이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그냥 충전할 때도 이렇게 놓으면 되게 편하고, 꺼낼 때도 바로 이렇게 꺼낼 수 있고 너무 편해요. 그래서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수납 공간은 산타페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또 저희 PD님이 타시다가 이런 거 붙여 놓으셨네요. 이렇게 무선으로 탁 올려놓으면 붙는 건가 봐요. 좋은데? 그래서 아이고 멀어. 이 앞유리 창이 너무 멀어서 좌석과 앞유리 사이에 뭘 좀 놓고 싶은 심정이 들죠. 놓으면 위험합니다만, 앞유리를 더 세우고 앞으로 더 보낼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조적으로 좀 잘해서 이 파이어를 수직으로 안 하고 대각선으로 깎았다면 앞으로 더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었다면 실내 공간 전장을 더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경차를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경우 있지만 우리나라는 없어서, 그래서 공간이 여기서 더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좁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레이를 타보시는 분들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말 넓고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많은 차를 갖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레이 EV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진짜 제일 좋아요. 이삿짐 나를 때도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드리기도 하고, 이케아 갈 텐데 좀 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요. 지금 이 차는 이 배터리를 가득 채워도 300km를 채 못 가는 자동차인데, 그럼에도 저희 직원들에게는 이 출퇴근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도 지금 이 정도라면은 평소 타고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너무 즐겁게 탈 수 있는 자동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깡패인데, 가격이 2천만 원대예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 전기차인데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오지? 그러니까 휘발유 자동차하고 비교했을 때 가성비에서도 압도해버리는 자동차는 레이 EV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자동차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코나 대신에 코나 EV로 바꾸면 1,000만 원이 증가돼요. 1,000만 원을 어떻게 유지비로 뽑아? 보통 어지간한 사람들이 1년 주유비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만 원씩 5년을 타도 맞을까 말까. 게다가 전기차의 감가는 우리가 예상이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 감가가 적다는 사람도 있고 많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중고차는 유지비에서 그 밖에도 줄어들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감가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열심히 아껴서 한 푼도 안 써도 5년이 걸리는데, 만약에 전기 충전을 비싼 충전만 골라서 해, 급속 충전만 하고, 막 우리 집에 충전기도 없고 집에 충전기가 있긴 한데 그게 뭐 340원이야 뭐 이러면, 그때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가격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5년 아니라 10년 돼도 되나? 뭐 아무튼 그 정도로 기간이 확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전기차도 전환이 그렇게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아니 1,000만 원 더 비싼 걸 가지고 얼마나 내가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초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크잖아. 그런데 레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이 EV는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에서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고, 차이가 뭐 기껏 해봐야 뭐 한 500만 원 이내, 정확하게는
네, 이렇고요. 500만원은 아니네. 아무튼 초기의 비용이 물론 차이 있지만 기존 레이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되네. 그리고 기존 레이에서 우리가 정말 아쉽게 생각했던 거, 경차다 보니까 엔진이 1000cc잖아요 출력이 70마력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느낌이 영 시원치 않거든요. 캐스퍼만 해도 그나마 나은 게 터보가 있잖아. 그래도 잘 나갈 수 있는데 레이는 너무 못 나가죠. 그래서 레이 가솔린은 탈 때마다 와 공간 너무 좋아, 와 차 진짜 훌륭하네, 출발해볼까? 에이 이게 뭐야, 확 식는 게 레이의 특징이었는데, 근데 지금 주행해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잘 달립니다. 전기 파워트레인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차부터 전기차로 전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캐스퍼 EV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모든 국산차 중에 가장 대기를 오래 해야 되는 자동차입니다. 1년 이상 대기를 해야 돼. 진짜 13개월 정도 대기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지금 안 팔린다 하지만 캐스퍼는 예외야. 캐스퍼는 줄 서서 사는 거고, 물론 그 판매 대수 보면은 순위가 한참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배정을 안 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잘 팔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출만 해서 한국에는 제대로 팔지도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 전기차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한국에 팔아요? 외국에다 비싸게 팔지?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고, 한국에 이 저렴한 전기차부터 팔아줘야죠. 그래서 이런 캐스퍼 같은 차, 그리고 또 레이 같은 차, 이런 차가 많이 팔려야지. 그래야 전기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좀 잘못됐나 라고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겠죠. 이게 얼마 안 남는 비즈니스니까 아마 더더욱이 외국에 많이 파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유럽 같은 시장에는 전기차를 팔지 않으면 가솔린을 팔 수 없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출가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평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진짜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팔기 위해선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도 같이 팔아야 돼요. 그 둘을 같이 팔아야 평균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수를 늘리기 위한 자동차가 필요한데, 그 대수를 늘리는 자동차로 캐스퍼, 외국에선 인스터라고 하는 자동차죠. 인스터 EV가 해외에 많이 팔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레이 EV 같은 경우도 해외에 수출했을 때 잘 되냐? 레이는 워낙에 독특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잘 될 수 있는 차입니다. 지금 레이 EV 같은 경우도 기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내에 판매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광고 보셨어요? 레이 EV라는 차가 있는 것도 대부분 모르실걸? 그냥 내놨긴 한데 안 팔렸으면 좋겠어 하는 느낌이 드는 자동차예요. 그렇게까지 판매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 안 팔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자꾸 사줘야 돼. 자동차 회사가 손해보는 차는 뭐다? 여러분들의 이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줘야 되는 차가 바로 레이 EV인데, 그러면 다른 차는 손익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레이 EV는 수익성이 좋은 이유, 그런 것도 있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레이 EV만이 가성비 자동차로 만들어진 이유. 이거 말해야 되나? 전에는 진짜 이거 말 못했다. 왜냐하면 제가 L이라고 얘기하면 여러 주주님들과 그리고 또 이상한 분들과 이런 분들이 너 중국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난리를 하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카콜라 원료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물론 핵심 원료는 미국에서 온다, 이거는 뭐 알겠지만 그 외의 것들, 뭐 다양한 것들의 믹스인데 그게 뭔지 모든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케어하진 않잖아요. 자동차에 있어서는 다른 소비재하고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해? 자동차에서 LFP 배터리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왜 난리법석을 하는 거예요? 대체 소비자 입장에서 왜 그게 문제가 되지? 처음에는 LFP 배터리는 화재납니다, 불납니다, 폭발합니다, 겨울철 주행거리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라며. 지금 주행거리 절반으로 떨어집니까? 겨울철에 잘 탔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겨울 잘 지냈고, 한겨울에 주행 테스트 했지만 200km 넘게 그냥 갑니다.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질 않아. 열화가 높아서 LFP 배터리는 타다 보면 금방 망가집니다. 23,000km 탔어요. 지금 주행거리 몇 퍼센트야?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안 써있지만 90% 정도인데 204km 가잖아요. 전비 괜찮아요. 왜 자꾸들 난리법석인 거야 대체? 저희는 직접 타고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23,000km 타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배터리 완전 든든하고 걱정이 없어요. 처음에 그렇게 LFP면 난리 납니다, LFP 쓰레기입니다 이랬던 분들 와서 제가 잘못 알았네요, LFP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나 보네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은 정말 LFP 얘기할 때마다 그래 너무 시달려서 얘기 못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현대가 이제 LFP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는 기사가 여기
가격이 있잖아요. 주주님들이 진짜 많이 물리신 부분이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 그리고 금양,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정말 많이 물리셨거든요. 그게 반의 반토막까지 나서 그래서 정말 고생들 하셨는데 당연히 다 회복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심정도 이해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 재산을 넣었어. 또 그걸 부추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냥 부추기는 정도면 괜찮아. 근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얘기하면 또 뭐 쌍욕을 듣겠죠. 아무튼 뭐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구입해라 라고 하는 분도 계셨는데 대체 왜 그런 거였을까. 이제는 그 회사들도 LFP 한다고 하잖아. 코리아 배터리 3사도 LFP 한다고 하고 현대차도 같이 만든다고 하고 금양도 같이 하자고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제 LFP라고 얘기한다고 막 악플 달리고 그러진 않겠죠. 로그 LFP와 NCM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으냐? 여러분들은 순수한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를 가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순수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LFP든 NCM이든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성능 좋고 싸고 안전하고 그게 되는 거지. 뭐 다른 제품들 아이폰 가격이 갑자기 50만원이 싸졌어. 그러면 어우 감사합니다. 오우 야 아이폰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 그건 배터리 구성이 NCM이 아니고 조성이 LFP니까 이건 절대로 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사람 없습니다. 자동차 소비자들 중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곡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권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LFP 쪽에 아무런 이권이 없습니다. 이권이 있을 리가 있어요? 가끔가다 중국 돈 먹었냐 하시는 분들 계신데 중국에서 왜 돈을 주겠어요? 그런데 LFP는 부인할 수 없이 좋은 점이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큰 그림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원이 너무나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원이라는 게 풍부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 파면 물 나오고 기름 수입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나?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동차를 전부 다 전기차로 만약에 전환한다고 생각해봐. 여기 있는 차들 지금 다 가솔린이잖아요. 여기 있는 요 차들이 다 전기차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차당 100kWh 배터리를 넣어야 돼. 2천만원어치 자원을 써야 됩니다. 그 자원이 NCM이에요. NCM이 뭐예요? 니켈, 코발트, 망간입니다. 니켈, 코발트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자원이에요. 아니 제가 히토류라고 자꾸 말씀을 드려서 히토류는 아니죠. 레어 얼스 엘리먼트라고 하는 걸 히토류라고 하는데 엄밀하긴 히토류 아니고 희귀한 자원이죠. 그래서 이런 희귀 강물을 우리가 땅에서 캐낼 수 있는 양도 부족해. 지구에 있는 모든 차 전부 다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바꾸려면 이걸 캐내는 시간만 70년이 넘게 걸립니다. 100년 넘게 걸린다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캐내는 속도 자체가 너무 부족해. 너무 느려. 지금 속도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잖아요. 70년 후에 전기차로 다 바뀝니까? 그럼 그동안은 전기차 안 만들어? 그리고 땅에서 나온 니켈, 코발트, 망간을 다 전기차에 넣고 스마트폰 안 써요? 이 카메라 안 씁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써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전기를 사용해야 되고 배터리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배터리 수요가 증가되는 것을 다 감안했을 때 NCM 배터리로 할 수 있나? 못합니다. 일단 자원이 부족해. 우리는 자원이 풍부한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자원은 돈만 내면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구에 있는 모든 자원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NCM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CM 배터리는 영원할 수는 없는 거야. 어느 순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먼 미래까지 같이 바라보고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다? 당연히 LFP 배터리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대차를 비롯해서 지금 배터리 3사가 왜 미쳤다고 자기네가 후발주자인 LFP로 갑니까? 그거 아니고선 전기차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거야. NCM 만들다가 자원이 한순간에 딱 고갈되진 않겠죠. 그렇지만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땅에 있는 거 어지간한 거 캤어. 더 깊이 캐야 돼. 더 어렵게 캐야 돼. 무슨 옆으로 캐야 돼. 막 지금 셰일 오일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캐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점점점 캐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경제성 있는 건 점점 줄어들고 물론 지금 이 지구의 핵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도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캐냐고. 그렇게 점점점 우리가 NCM 배터리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텐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당연히 LFP 배터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LG를 포함해서 여러 회사들이 자기네가 LFP를 주력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LFP에 장점이 많다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LFP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LFP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철이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쉬운 자원을 갖고 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리튬을 씁니다. 리튬도 귀한 자원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염호에서 취할 수 있는 이 리튬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리튬을 사용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리튬 인산철도 궁극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 조금 더 자원을 덜 사용하는 배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배터리가 지금은 뭡니까? 나트륨 배터리가 나오고 있죠. 나트륨은 진짜 흔한 거죠. 지구에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CATL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트륨은 여러분들 부엌에 가면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소금은 아니지. 그건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서 소디움 클로라이드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당연히 염화나트륨은 아닌데 어쨌든 그럼에도 그 정도로 흔하다. 우리가 그냥 음식에다 이렇게 막 쳐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흔한 물질이다 라는 얘기예요. 로그. LFP 배터리도 그렇고 나트륨 배터리도 그렇고 지금은 성능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근데 떨어지는 것에 두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성능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한쪽 면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배터리에서 이 전기차가 정말 대중화되기 전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동차 무게가 너무나 증가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가솔린차가 1900kg 되면은 되게 무겁다라고 얘기하는데 전기차는 1900kg면 엄청 가벼운 겁니다. 제네시스 가솔린 G80이 1800kg입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는 EV3가 1800kg야. EV3가 제네시스 G80하고 같은 무게라니까 전기차가 확실히 무겁네 라고 당이들 얘기하죠. 왜 그러면 무겁냐? 배터리가 무거우니까. 배터리가 무거운 이유는 뭐냐? 배터리를 많이 실어야지 주행거리가 나오니까. 배터리를 지금 80kWh 배터리 넣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배터리를 700kg 짜리 배터리를 넣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사람이 들 수도 없는 정도의 무게에 엄청난 배터리 팩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 부피도 작고 무게도 가벼운데 근데 여기에 전기는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걸 충족시키던 게 NCM 배터리예요. NCM 배터리에서 거기서 하이니켈로 가면은 더 적은 부피와 더 적은 무게로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이니켈이 좋네. 당연히 그렇죠. 하이니켈은 코발트는 낮추면서 밀도는 더 높으니까 당연히 더 좋은 배터리죠. 어차피 니켈도 비싼 자원이지만 코발트는 비싼 데다가 구하기도 힘든 자원이니까 코발트를 줄이고 니켈을 더 높이고 배터리 저장 용량도 더 높이고 고성능으로 만들고 뭐 여러가지 좋아요. 근데 그거는 성능의 한 단편만 본 거예요. 우리가 캐릭터 만들 때 공격력, 방어력, 스피드 뭐 여러가지를 놓고 평가하잖아요. 아예 이 게임에서 나는 체력은 빼고 그냥 오로지 빠르게 움직이고 공격만 잘하게 해야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에서 그래서 되나? 자동차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처음엔 가속력, 공격력, 가벼운 무게 요거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NCM 배터리, LFP 배터리 할 거 없이 다 쓸만해. 다 괜찮아요. 어느 정도 이상 스탯이 올라왔습니다. 밀도는 낮아요. 그렇지만 안정성은 높아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LG가 얘기하는 겁니다. LG가 더 안정적이에요. 더 화재도 안 나요. 그리고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배터리 교수님들도 만나고 전기차 관련한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니 어디 교수님들이니 만나서 같이 토론회 같은 것도 많이 나가요. 그리고 지금 소방청 관계자분들도 오십니다. 그리고 이 국토부 산하의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나오세요. 그래서 충돌 테스트 같은 걸 막 시켜봅니다. 여러 가지를 막 해보는데 그게 막 해보고서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게 뭐냐? NCM과 LFP는 안정성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LFP가 훨씬 안전하다. 근데 그게 물론 안전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은 뭐 밀도 낮은 납배터리는 더 안전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가 추구하는 고성능 방향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세상이 왜곡돼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고성능만 우린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 안전한 배터리도 원하잖아. 그리고 배터리를 10년 동안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할 수 있고 수명이 계속되는 배터리를 사용해야 더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차를 나중에 중고로 팔았을 때도 이거는 LFP니까 내구성이 충분해서 아직도 계속 잘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LFP가 더 수명이 짧은데 뭘 모르는 소리 하시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LFP가 수명이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LFP가 나쁘다는 아닙니다. LFP는 기본적으로 수명이 더 길어요. 그러면 왜 수명이 더 짧아지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못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이 LFP를 많이 썼어요. 왜냐면 더 싸니까. 더 싸게 자동차를 많이 뿌려야 되니까 중국에 있는 열악한 자동차 회사들이 LFP를 썼습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가 더 관리하기가 편해요. BMS가 조금 떨어져도 그래도 뭐 그런 대로 문제없이 돌아갔던 거예요. 화재 가능성도 적어. 그리고 뭐 내가 컨트롤 잘 못해도 그냥 꾸역꾸역 달려줘. 오케이, 뭐 괜찮네 라는 차들이 문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좀 열악한 회사들 당연히 문제 생겼고, 그리고 LFP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밀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들은 NCM 배터리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적습니다. NCM 배터리는 더 많이 저장하고 고성능이고 더 비싼 제품들이에요. LFP는 좀 싼 제품들이야. 배터리 용량이 적어. 근데 배터리 용량이 적으면 배터리를 다 써요. 충전할 땐 100%로 충전합니다. 다 쓰고 100% 하고 다 쓰고 100% 하고 하면 충전 사이클이 한 바퀴가 그냥 돌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0% 사이클을 완전 방전, 완전 충전을 계속 하는 거죠. 이거 배터리에 아주 안 좋은 영향입니다. NCM 배터리로 저희가 스탠다드 레인지보단 롱 레인지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행거리가 정말 이 정도를 주행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배터리를 적게 쓰는 거예요. 적게 쓰고 적게 채우고 한 80%만 채워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해서 보통 80%를 채웁니다. 이 배터리가 큰 자동차들은 쓸 때도 이걸 20% 이하까지 쓸 수가 없어요. 어디 가는 사람들은 한 50% 쓰고 다시 채워. 80에서 50%를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사이클이 굉장히 오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큰 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배터리를 더 오래 쓰는 경향도 있어요. LFP 배터리를 정말 열악하게 정말 조금 갖고 있는 자동차들은 배터리를 더 많이 끝까지 쓰는 거죠. 그게 LFP 배터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LFP 배터리를 쓰는 건 나쁘네? LFP는 쓰지 말아야 되겠네? 그거 개발도 할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할 일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지금 LFP 배터리의 밀도는 계속 높아졌습니다. 지금 BYD 같은 경우는 LFP를 날고 기는 수준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LFP가 NCM 배터리하고 대등한 수준의 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뭐 물론 셀 단위에서의 밀도는 그렇게까지 대등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팩 단위에서의 밀도를 보면 비슷해요. 이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LFP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열도 덜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는 요 밀도를 더 촘촘촘촘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NCM 배터리면 요 사이에다가 냉각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도 그냥 밀도 높게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충전 시간도 보면 NCM 배터리는 충전 시간을 어느 정도 이상 충전을 하게 되면 열이 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충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LFP 배터리는 그냥 막 때려 넣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10C 배터리가 나와요. BYD도 그렇고 CATL은 13C 배터리를 내놨습니다. 이 오해가 자꾸 있는데 이 C레이트라고 하는 건 만약에 6C라고 하면 10분 만에 이 배터리를 완충할 수 있는 정도의 피크를 낸다는 거예요. 이 피크 시점에서 이 배터리는 이 속도로 충전하면 얘는 완전 충전까지 10분밖에 안 걸리는 정도의 배터리의 피크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린 몇 C라는 걸 전체 충전 시간으로 놓고 보지 않습니다. 피크를 놓고 몇 C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C 나왔어요. 그래서 1000kW 충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100kW 충전부터 급속 충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의 10배로 충전이 돼요. LFP 배터리의 발전을 그 방향으로 시켰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구나 라는 걸 지금 계속 새롭게 기록을 깨고 있어요. 매년도 아니야. 1년에 두세 개 정도의 새로운 배터리 방식이 나와서 그걸로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요. 소디움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소디움 배터리도 지금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물론 아직 NCM 배터리 수준 아니에요. 자꾸 이게 꼬투리 잡혀가지고. 당연히 아니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갈 길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소디움 배터리도 이제는 저가 자동차에 들어갈 만큼 괜찮은 수준이 됐다. 지금 여기 LFP 배터리 집어넣고 있지만 이것과 비슷한 밀도의 소디움 배터리가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디움 배터리는 LFP 배터리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소디움 배터리로 전환하게 되면 전기차가 가솔린차보다 대등한 수준이 아니라 더 저렴한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다르지. 지금도 사실
사실 LFP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 레이 EV를 기존 가솔린 자동차의 가격에 비슷한 수준까지 내릴 수 있었잖아요. 소디움 배터리로 바꾸면 이제는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머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자세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댓글들, 이거 정말 순수한 게 맞습니까? 정말 순수하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현대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 현대가 LFP 배터리도 더 개발해야 됩니다. 소디움도 더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가 가솔린차보다 더 저렴해지는 이 시기에 대응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기아에서 LFP 사용한 차가 지금 레이 EV 하나뿐인데, 다른 자동차들 아이오닉5라든지 아이오닉6라든지 뭐 기타 등등 지금 비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동차들, 거기다가 LFP 옵션을 넣어서 LFP를 장착한 차는 거기서 가격을 500만원씩 더 뺍시다 라고 해서, 그래서 3천만원대 아이오닉5 팔아주세요. 물론 그걸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옵션으로라도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현대가 LFP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험해보고, 그리고 LFP라든지 소디움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가지 것들, 중국 자동차들이 자꾸만 뭘 내놓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나은 배터리 현대가 만들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현대가 더 나은 배터리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소비자들이고, 그리고 더 저렴한 자동차를 더 많이 제공해 주세요. 자동차가 많아지고 그 중에 우리가 선택권을 갖도록 해주세요 라고 해야 그게 일반적인 소비자가 해야 될 일이지. 일반적인 소비자가 저렴한 거는 쓸데없습니다, 아니 왜 저렴한 걸 내놓습니까, 레이 EV 왜 이렇게 저렴하게 내놔요, 왜 LFP를 도입했습니까, NCM 해서 더 비싸게 내놓으셔야죠,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순수한 소비자, 그리고 적어도 현대기아를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소비자라면 이제는 그런 뭔가 1차원적인 생각보다는 미래를 걱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로그. 레이 EV를 얘기하다가 엉뚱한 곳으로 샜죠? 그래서 레이 EV는 어떠냐?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LFP를 사용했다는 거, 이것도 만족감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적어도 LFP 배터리 사용한 자동차에서 불이 나?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없었고, 심지어는 불이 난 자동차가 때려 박았는데도 LFP 배터리는 불이 옮겨붙지도 않았어. 차 전체가 탔는데 배터리팩은 멀쩡했어. 그런 일이 있었죠. 레이에서 LFP를 선택했다는 건 너무 잘한 일이고, 그런데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LFP뿐 아니라 NCM 배터리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자동차들도 LFP를 넣을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현대도 LFP 지금 개발한다고 하지만 빠르게 개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CATL이나 BYD를 능가하는 이슈 이런 것들을 현대가 주도해서 좀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동키 좀 나가면 자동으로 꺼지게 좀 해주시지. 너무 좋아요. 경차 자리가 남아. 귀여운 거 봐. 색깔도 너무 귀엽죠.